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명사를 만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명사 온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대리운전 전문업체부터 요트를 기반으로 한 문화 레저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구축한 백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3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백승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 대리운전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사회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인이라든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갈 때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접받으면서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또 해보니까 좀 상상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졌나요?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부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넓은 곳이고 언제 어디서 고객이 콜을 요청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그냥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사들의 위치와 고객들의 위치에 가장 접점을 찾아서 필요할 때 제때제때 기사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시작하고 나서 쭉 항상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객과 기사에 가까운 접점에 있는 기사들을 빨리 보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위치를 기반으로 한 GPS 칩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는 휴대폰에 GPS 칩이 없어서 기사의 위치를 잘 모를 때였었죠. 그래서 통신사의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서 휴대폰에 GPS 칩을 넣게 됐고 고객의 그 POI 좌표값, 기사들의 XY 좌표값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빨리 갈 수 있고 또 기사들은 고객한테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또 많이 올릴 수가 있고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체계화가 되고 나서는 서비스와 기사들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또 국내에 대리운전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만의 또 다른 강점이 있을까요?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것은 고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취중에 계신 고객들이 상당수가 많고 그분들은 고객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집의 위치를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그 운전만 대행해 주면 된다는 생각에서 고객의 안전까지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고객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또 고객 중에는 만취가 되어서 집을 못 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여튼 집에까지는 안전하게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기사분들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해를 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대리운전 하나를 내서 돈 얼마 안 받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근데 어찌됐든 이 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객의 무슨 고객 우선주의를 통해서 고객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고객과의 약속이다. 그것을 계속 교육시키고 특히 복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정장을 하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의 바르게 고객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기사분들한테 처음 교육시키는 과정에 많은 저항과 또 그리고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사분들은 이제 훈련이 되고 고객들이 또 감사해 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또 뭐 편지를 쓰신 분 또 전화를 오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의 그런 호응 때문에 그렇게 그 굉장히 친절하게 그 고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사군을 만들어냈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본 NK 택시를 또 보내서 일본에서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또 항공회사 일본에 있는 항공회사도 보내서 이제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 부산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부산에 있는 많은 시민들 또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집에 가는 또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고객에게 맞춰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트 사업. 이거는 네. 또 어떻게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자의로 한 건 아니었었고 부산시에서 그 용호동에 유람선 터미널을 만들고 유람선 사업자를 구하고 있던 중에 6차례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응한 업체들이 없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주식회사 3주가 대리운전도 하고 부산의 향토 기업이고 하니 뭐 이런 유람선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오고 하다가 이왕 그런 관광 사업이나 이런 레저 사업은 요트가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유람선을 대체할 수 있는 대형 카타마란 유람선을 만들면 부산이 참 멋있는 도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요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의로 시작하게 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또 하고 계신데 요트 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은 지금 요트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최초에 저희들이 이제 요트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외국에서 요트를 사오려고 그렇게 여러 나라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 있는 회사의 요트를 사서 부산에서 요트를 띄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세월호를 지나면서 잘 아시겠지만 선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레저용 요트가 있고 관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유람선업을 할 수 있는 배 그거는 이제 안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관광을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법규적인 절차가 있고 외국에서 요트를 사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는 훨씬 더 법이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아서 그 띄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성급이 그 통용되는 법에 맞는 그런 요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배가 없어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를 했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다시 외국을 다니면서 이제 성급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요트 도면을 찾았습니다. 배를 찾았습니다. 배를 찾고 그 도면을 배를 사오려고 하니 가격도 너무 비쌀 뿐더러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데 대한 운임도 굉장히 비싸고 그 배를 가지고 와도 어차피 성급에는 맞지 않아서 또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그럼 도면을 팔아라. 도면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 안전 기준에 맞춰서 요트를 다시 외주를 주든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도면을 산 거죠. 사서 한국 법에 맞도록 도면을 다 수정하고 정리를 해서 외주를 주려고 이제 외주 업체를 찾았는데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아직까지 기술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제반 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 역시도 이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이 안 되는갑다 생각을 하다가 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요트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지만 엔지니어들을 우리가 구해서 직접 만드는 방법 위에는
국내 업체에 외주를 줘가지고는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일이었습니다. 모험이기도 하였고 또 우리 회사가 언제 뭐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회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국내 요트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럼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요트를. 근데 국내에는 뭐 조그마한 요트 뭐 30피트, 40피트짜리도 12명 타는 요트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92명 타는 요트를 만들 수 있겠느냐. 조금 노력하면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되면 되게 우리가 고생을 좀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요트 만드는 장소도 구하고 또 이제 뭐 자재도 구하고 설계를 진행하면서 요트를 만들기 시작했었고 국내 기술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을 또 불러서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비용은 굉장히 지불을 많이 했지만 요트를 만들고 또 호주 쪽이 요트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호주 쪽에 있는 인력도 불러서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요트를 만들었죠. 마이다스 720 요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근데 이제 저는 사업을 쭉 했던 사람이라서 단지 유람선을 뛰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선 기술이 있고 상당히 앞으로 선진국이 될 나라인데 요트 정도를 못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앞으로 요트에 대한 수요 시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기술을 선도해서 다소 매몰 비용과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산업화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의 시장 조사를 쭉 하면서 요트 박람회라든지 전 세계에 약 30여 차례의 요트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요트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요트를 설계하시는 분들, 만드시는 분들, 요트를 사시는 분들, 또 요트의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다양한 첨단 소재들을 활용하는 업체들. 그래서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트 박람회를 하면은 한 500개, 700개 이런 요트들이 다 출품을 하고 해마다 이제 새로 나오는 요트들을 출시를 하고 바이어들과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하고 계약하고 또 설계하는 사람들 요트 관련된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라는 걸 본 거죠 저는.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정보가 거의 없고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회사 삼주가 요트를 만든다고 할 때 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정상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만드는 목표까지는 완성을 했고 또 그 다음 빼서 세 척을 완수를 해서 용호동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이다스 720이 만들어지기까지 쉽지 않았는데 완성된 걸 딱 봤을 때 어떠셨나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공장 안에서 요트를 보니까 정말 멋지고 무지무지하게 크고 정말 멋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바다에다 딱 띄우니까 너무나 조그맣더라고요 요트가. 그래서 바다에서 보는 것과 공장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또 어찌됐든 이게 만들어지는 계기로 인해서 이 요트를 생산하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 목표 때문에 만들었는데 정말 뿌듯했죠. 그 요트를 보고 나서. 근데 그 세 척을 만들고 그 뒤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됐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10년이 조금 뭐 10년쯤 됐습니다. 지금 됐는데 요트에 대한 저변 확대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유람선 뭐 여객선 요트 이렇게 나누어지던 게 이제 그 요트에 관련된 법규가 완화된 마리나법이 또 생겨져서 최근에 부산에 그 수영만에 가면 많은 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예전에는 법으로 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법규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지금 아주 싸고 편하게 이제 요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만들어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럭셔리하고 좋고, 아직까지도 바다에 대한 제약이나 제한들이 많아서 그런 게 조금만 열리면은 외국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요트를 상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요트 사업 전망도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초 또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팀과 스폰서십을 체결했잖아요. 네. 6월에는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또 업무 협약도 맺으셨고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요? 뭐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고 옆에서 조금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특히 뭐 장애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들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과 서로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또 어찌됐든 기업의 활동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모두 다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뭐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단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소득 수준만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와 즐길거리, 또 따뜻한 가슴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데 꾸준히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또 추진 중인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태까지 많은 시간 동안 기업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좀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관계되시는 주변에 계신 분들,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또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의 교류와 활동을 좀 넓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뭐 부족하든 많든 그렇게 기여를 하면서 같이 함께 문화적인 가치를 키워나가는 그런 쪽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인간적인 마음이 또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계열사를 둔 성공한 오너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과정에서 분명 나 자신을 좀 포기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차근차근 얘기해 주세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성공을 시작으로 또 다른 성공과 또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어찌됐든 뭐 어떤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포기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또 내적인 요인, 또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기보다는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분석하고 그 이유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두지 않았던 것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다 성공하려면 길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포기했다 이런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을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또 겪었던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을까요? 실패했을 때죠. 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아팠던 그런 기억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걸 기반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어차피 사업이든 시간이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성공했던 방법이 오늘의 성공한 방법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노력으로 또 성공시켜야 되고 거의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때 마인드 컨트롤,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힘든 상황은 당연히 올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가 잘했는데 왜 상대편이 잘못해서 안 됐을까라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될 것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분명히 예외적인 변수가 생긴다. 그 변수를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냐라는 것을 전제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과 잘못된 상황이 있어도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으니 새로운 방법,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또 찾아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당황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인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가치관이나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굳혀진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뭐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좋은 뜻에서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과 어떤 생각, 어떤 의지나 뜻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정말 뜻이 맞고 좋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일을 할 것이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뜻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미래가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잘못될 수가 있고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과 좋은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렇게 해야 좀 더 가치 있는 시간과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길이다라는 문구가 탄생하게 된 거군요. 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랑 일했을 때 좀 괜찮게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은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사물을 보는 눈이 자유로우면서도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가고자 하는 지향한 목표가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로가 자기 것을 이야기하지만 상대 것을 잘 들어보고 일리 있고 타당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생각을 잘 녹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면은 삶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도 같고 많이 배울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용적인 사람이 참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기업인으로 남고 싶나요? 여태까지 뭐 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업으로 남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업 활동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다른 자기 전문 직종에 있든 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는 회사에는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각자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분야는 다르고 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분들이 성공하는 게 결국은 제가 성공하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길이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30여 년간 사업가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향후 또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찌됐든 사회 활동이든지 또 뭐 수익만 내는 사업보다는 좀 사회적인 가치 있는 사업, 뭐 우리 뭐 그린닥터스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처한 여러 가지 입장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뭐 돈이 좀 더 벌어지고 수익이 괜찮으면은 또 많은 문화 활동이나 뭐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함께 또 그런 뭐 레저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보다는 이제는 좀 사회에 들어가서 또 다양한 다른 분야를 또 경험해보고 싶고 또 배우고도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어깨에 무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꼭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거침없는 도전으로 거듭 성장해가고 있는 백승용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신뢰와 사랑받는 기업으로 멋진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명사 온터뷰 백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